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좀 다루기가 어려운 일본의 성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문적으로 일본 문화의 이해의 한 파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글의 출처는 일본 성문화를 꾸준히 연구해온 성혜준 박사님의 글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방송 용어에 부적절한 언어는 가급적 순화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오니 그렇게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 박사님은 일본 도호쿠 대학에서 일본 사상사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저와는 학회에서 같이 활동도 한 분이고 같이 책도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권위 있는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성 자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성의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또 근대에 들어와서 서구의 자유연애 풍조는 일본의 남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성 자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자지간에도 영상물의 성적인 장면을 보아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아요. 또 일본에서는 사촌끼리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천황가에서는 일반 평민과 결혼한 것 자체가 뉴스가 되곤 하죠. 이러한 성의식은 도덕적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뒤에 성의 신성함과 생명력에 대한 상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고대의 성문화는 비교적 자유롭고 남녀가 동등하게 솔직한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중세에 들어와서는 변하기 시작하죠. 불교의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의 죄가 깊기 때문이다라는 의식의 전파와 함께 여성을 터부시하게 되면서 남성 우위의 사회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이 절대적 우위에 서자 여성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되었고 여성의 역할 또한 출산을 이해한 것으로 전략되기도 했죠. 근세 유교 사회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도덕관념에 의한 남녀 구별은 더욱 뚜렷해졌죠. 이른바 삼종지도,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도, 이 도로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아들을 따른다는 것, 이것을 삼종지도라 하죠. 삼종지도라는 의식 아래 가문과 남편을 위해 헌신하는 정조와 정절을 지키는 여인상을 강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배계층의 인식과는 달리 시민사회는 풍부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여전히 유각 등이 존재하였고 남성의 성은 자유로운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남성들은 집안에서는 조숙한 아내를 거느리면서도 유흥으로서 성이라는 양면성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한편 일본 농촌의 성문화도 또한 색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을 청년이 자유롭게 관계를 맺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때는 결혼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부모들도 생각하고 있었죠. 근대에 들어와서는 서구의 연애 풍조는 일본의 남녀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성문화는 경제적 발전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놀랄만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겠습니다. 오늘날의 선진대국 일본이 있기까지 문란한 의식을 가진 일본 여성들이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었는지 먼저 역사적 시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라 시대를 거쳐 해안 시대를 지나온 동안 일본은 귀족사회에서 무사정치 시대로 바뀌면서 전쟁이 번번이 일어났죠. 이 과정에서 자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들의 수가 감소하게 되었고 일본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일본 여성들이 기모노를 입을 때 속옷을 입지 않는 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모노를 입을 때 속옷을 입지 않는 문화는 195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무사정치 시대가 가고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어려운 국내 사정으로 인해 또다시 일본 여성들은 해외로 애아버리를 나서게 되었죠.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느냐 이라면 카라유키, 이렇게 불렀죠. 많은 애아를 버려들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제재를 가하였으나 뒤에는 오히려 부추기고 장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카라유키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항구마다 일본인 촌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 대일 무역이 급증하여 상거래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러일 전쟁 때는 러시아 함대가 보이면 일본 군대에 통보할 수 있는 정보망도 만들어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는 또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일본에서의 실상은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전쟁에 미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군을 상대로 생계를 이루면서 살아야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성들의 특이한 점은 자기 본분을 잘 지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처녀 시절에 문란한 생활을 했더라도 일단 어머니가 되면 그때부터 나를 버리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정숙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 소박한 주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여성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여성으로서의 쾌락적 도식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남자의 관계가 복잡하다 해서 주부의 자리까지도 내팽개치는 일본 여성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정숙한 아내, 어진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 현재의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개인적으로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이 한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일본 후쿠오카 총영사를 지낸 서연섭 선생님의 일본인과 에로스라는 이 책인데요,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